시장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지역 일대를 다시 한번 반드시 그런 지역 일대 선점하셔야 된다라고. 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지역 일대는 피하고 일단 보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이런 단점이 있는데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이하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온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57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취득세 완화된다는데 다주택자로서 좋은 건가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나요? 현금은 2억 정도 소자본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유망할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상담받고 진행하고 싶어요. 이 대표님의 내공에 항상 감탄하고 배우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당연히 더 많은 투자 수요층들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투자 수요층들이 감소되면서 매물출의 현상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과 주택의 유형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런 지역과 주택의 유형은 우리는 피해야 될 대상이다. 다만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자 수요층들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그런 주택의 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우리는 사전에 선점해서 그 투자 수요층들이 유입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지역 일대를 우리가 뽑아 본다면 저는 지방 지역 일대에 기준시가 3억 이하 소형 아파트 쪽으로 투자 수요층들이 앞으로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서울 지역 일대에 소형주택 다세대 주택 일대로 투자 수요층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주택의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 두 지역 일대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물건 추천 지역 일대 그런 주택의 유형들 다시 한번 사전에 상담받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에는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역대 최저치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서울 지역 일대를 본다면 지금 다세대 주택, 특히 모아타운, 모아주택 굉장히 이 개발 예정지의 이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층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 일대 가보시면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방향과는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시장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돈과 자금과 수요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지역 일대로 다시 한번 수요층들이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지역 일대에 선점하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판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이분법적 세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향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선택을 하면서 법 개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집권하기도 전부터 우선적으로 양도세를 손질을 받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간 한시적이나마 지금 계속적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주택자 종부세 이 중과제도도 1주택과 동일하게 일원화하면서 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일부 개정 법률안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지금 취득세도 마찬가지 중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점진적으로 이제 앞으로 세제 혜택들이 다시 예전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취득세 완화 혜택이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다주택자 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 분들도 적용 대상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주택자 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 또 취득을 할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적용을 해서 취득세가 8%가 적용이 되죠. 근데 이게 취득세가 완화가 된다면 1주택도 다주택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완화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수요층들이 다 유입되는 건 아니고,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물 출회 현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고,
또 투자 수요층들이 오히려 감소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주택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지역일 때는 피하고 일단 보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자, 이런 지역을 첫 번째로 본다면 저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이런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공시가격 1억 이하에 있는 주택에서도 저는 수도권 지역 그리고 광역시 지역 일대, 세종 지역 일대 굉장히 피해야 할 지역이다. 자, 우선적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지역과 무관하고 그리고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전부 다 취득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었죠. 자, 그렇지만 다주택보다는 1주택 수요가 공시가격 1억 이하를 매입하는데 더 많은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10에 따라서 1세대 2주택자한테만 부여하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본인이 종전주택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주택 1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양도세 혜택이 있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리고 광역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미리 먼저 매도할 경우에 2주택이지만 중과 없이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었던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존에 있던 1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아니라 이 주택수가 합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2주택으로 봐서 중과로 20% 중과로 양도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죠. 자, 이런 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1주택 수요층들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취득세 완화되면 이런 주택을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필요가 없죠. 공시가격 1억 이하보다 더 좋은 지역 일대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취득세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진 거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은 2주택 이상자를 다주택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만약에 수도권 광역시에 1주택을 공시가격 1억 이하 취득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조건 양도세 중과 배제 하나도 받지 못하고 무조건 30% 중과입니다. 그리고 주택수도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하던 간에 주택수가 다 합산이 돼서 양도세 중과를 받고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데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이하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온다. 들어갈 의미가 없죠. 따라서 이런 지역 일대는 이제 앞으로 매물 출회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두 번째, 이 수도권 외곽 지역 일대들, 특히 비규제 지역 일대, 이런 지역 일대는 메리트가 많이 없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거 기본세율로 바뀌면 뭐하러 이거 비규제 지역 들어가서 구입하나요? 매매할 필요가 없죠. 비규제 지역 일대, 수도권 외곽 지역 일대로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규제가 너무 강화됐고 취득하자마자 거의 2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8%입니다. 거의 8배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3주택은 12%, 12배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는 이런 비규제 지역 일대를 찾아서 들어갔던 풍선 효과의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취득세 완화가 되면 이런 지역 일대에 대한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핵심적인 지역 일대를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펀더멘탈이 약한 지역 일대는 오히려 투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되면서 매물 출회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자, 그리고 투자 수요층들이 유입되는 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한적. 들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들어가지 않을 분들이 더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 일대는 수도권에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지금 수도권 아파트를 본다면 지금 전세가율이 워낙 낮아요. 워낙 낮게 형성되어 있고, 전세가율이 낮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뭐 전세 금액도 지금
기존의 시세대로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률이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또 여기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종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을 발표했다라고 얘기해도 수도권에 있는 공시가격,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공시가격이 매년마다 또 상승하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 자, 공시가격 따져본다면 각각 6억씩 공제가 되었었죠. 이 6억 공제가 각각 9억씩 공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요 종부세 일부 개정 법률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각각 9억씩이니까 약 합산 18억까지, 공시가격 합산 18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양도를 할 생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나왔을 때 매도하려고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종부세 완화 혜택이 발표되면서 어떻게 해요?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취득세가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매물 출회가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될 거고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또 종부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취득세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있을 때 매도를 생각하실 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공시가격이 6억이 넘어가서 각각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양도세 중과 배제일 때 매도를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게 9억으로 좀 늘려준대요. 그래서 약 6억 정도의 한도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을 걷어들인 겁니다. 6억 정도 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각각 3억씩은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공시가격이. 그래서 합산이 6억 정도 한도는 어느 정도 여유분이 좀 남겨져 있다. 근데 아파트에 지금 중위가격, 공시가격이 6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순간 공시가격이 갑자기 확 또 늘어나다 보니까 종부세가 또 나오는 구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공제될 수 있는 한도를 꽉 채워서 투자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럴 거면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오면 양도세 중과 배제일 때 물건을 또 출회하실 분들이 또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한도를 여유 있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수도권 아파트에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죠.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수익률도 떨어지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계속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투자 수요층들은 어디로 볼 수밖에 없을까요? 이분들은 첫 번째, 지방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이 소형 아파트로 볼 수밖에 없다. 소형 아파트. 이 소형 아파트는 몇 평인가요? 20평대를 얘기하죠. 25평 뭐 이렇게 소형 아파트로 볼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유가 이분들은 양도세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에 따라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에 기준시가 3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도 받고요. 위에는 주택수 합산이 되지만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예.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도 받고 주택수 합산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살아있고, 또 종부세도 지금 현재 일부 개정 법률안에 지방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에 있는 주택 기한에 상관없이 종부세에서 합산은 되지만, 공시가격 합산은 되지만 주택수에선 제외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법률 개정안에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2주택,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근데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은 주택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으로 해서 그냥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3억 원 이하에 있는 주택들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이런 6억 한도가 남아있는 거 어디다 써야 됩니까? 이런 데에다 써야죠. 양도세 문제도 없고 종부세에서도 합산은 되지만, 공시가격이 합산은 되지만 1주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이 되고 1주택과 동일한 공제를 받습니다. 1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다 써죠. 여기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다세대 주택. 자,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개발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발에 대한 압력은 어떤 압력이 있습니까? 결국엔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서울 지역 일대에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급처는 다세대 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웬만한 지역 일대에 있는 재개발 지정은 전부 다 되어 있죠. 지금 노후된 주택들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민간 업체다 보니까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공급이 엄청나게 역대 최저치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을 확대시켜 주려면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을 허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웬만한 노후주택들은 지금 재개발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재개발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들은 전부 다 신축과 구축이 다 혼재되어 있는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지역 일대로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역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가능성이 있는 예정지 한번 가보세요. 부동산 가보시면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수요가 지금 일로 다 보이고 있어요. 지금 수요가 이쪽으로 지금 다 모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세요. 지금 거의 나오자마자 끝납니다. 매물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동을 한다. 수요가 이동을 하면 당연히 자금은 계속적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연말에 이 세제 혜택 다시 부활하겠다. 이 세제 혜택 어떤 거가 있습니까? 양도세, 종부세, 합산배제, 이 세제 혜택 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될 소지가 없고 공시가격 합산 자체가 안 돼요.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계산할 때 아예 그냥 배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랑은 좀 다르죠. 여기는 공시가격이 합산이 되지만 여기는 공시가격이 합산되지 않고 그냥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훨씬 더 종부세에서 있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훨씬 더 세제 혜택이 큰 거죠. 따라서 투자 수요가 앞으로는 더욱더 유입될 지역 일대를 봤을 때 지금도 이런 지역 일대를 많이 보겠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공시가격 합산 자체가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또 한 채를 볼 수 있겠지만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볼 수가 없죠. 공시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 일대를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미리 선점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이런 지역 일대 완화될 때 막 수요가 막 유입될 때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미리 선점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실행에 옮기십시오.